인터넷과 SNS 그리고 전화로 다문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다문화 톡톡톡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담의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원장님과 저희가 다양한 또 고민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상담을 진행하시잖아요. 네. 뭐 일반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다양하게 상담을 하실 거잖아요, 원장님은. 네. 다문화 가정을 상담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만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화권에서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을 사실 굉장히 많이 지배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죠. 환경적이군요. 예, 성장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나, 뭐를 느끼면서 살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또 이제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대부분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면서요. 많은 사랑을 주고 또 이제 관심을 갖춰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원장님과 상담을 보시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김숙기 원장님과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사연을 만나봐야 되겠죠. 인터넷 사연부터 보시죠. 다문화 가정 아이 양육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스리랑카 엄마입니다.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요즘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앞으로 사회적인 편견, 오해, 또 부정적인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이가 상처를 받을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가 강하고 또 단단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피부가 다른 이유로 또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다가오는 시선들이 그렇게 반갑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편견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것들을 길러달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아이가 이제 어린 애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을 안 하시지만 그렇죠. 이 아이가 성장하면 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사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잘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이렇게 엄마가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제 성향을 약간 엿볼 수가 있어요. 예. 이 고민을 통해서도. 네. 이분이 사실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미래지향적인 분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예. 분이니까 굉장히 좀 세밀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이제 있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우려감이라든지 걱정의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은 큰 테두리로 보면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예. 근데 이제 이상하다. 왜 우리 가정은 조금 다르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우리가 그런데요. 다르다가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관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거나 이럴 때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엄마의 태도가 중요해요. 엄마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약간 이제 우려되는 거는 여기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신 분 같이 저는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우려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증폭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그 감정이 자녀한테도 전이가 돼요. 우리가 감정은 전염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맞아요. 기분 좋게 막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 같이 덩달아서 그냥 좀 기분 좋게 지내는데 왜 우려감, 우울감, 그쵸. 막 걱정, 근심이 또 많이 같이 있으신 우울해져요. 예,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도 약간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에 그냥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 어머니조차도 자기의 의식을 좀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가 좀 단단하게 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엄마가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막 걱정하고 우려하고 사람들한테 약간 눈치 보고 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좀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렇죠. 아이한테도 그걸 심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근육이 많고 힘이 좋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자신감 있게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키우자, 강하게 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멘탈이 강한 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멘탈이 강하게 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제가 상담을 하거나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예.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존감. 단어. 예. 자기 존중감. 자기 존중감이 빵빵한 아이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거침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눈치 보게 되고 자꾸 삐쭉삐쭉거리고 자꾸 이 안으로 자꾸 이렇게 쌓여가는 숨나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선은 인정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너는 너무나 축복받은 아이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는 네. 정말 소중한 아이야.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그냥 피부로 그냥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이 되면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한번 뽑아봤는데 네. 좋은 부모 되기 5가지를 조금 명심을 하면서 아, 요 5가지가 있어요? 예, 제가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예, 예. 뭐냐면 첫 알려주세요. 번째는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네. 귀를 기울여라. 예, 그럼요. 어린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3살짜리, 2살짜리라도 그 아이하고 같이 호흡하고 눈 마주치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이, 부모님도 사람인데요. 그럼요. 예. 아이 키우다 보면 화 엄청 나요, 사실. 예. 네. 아, 키워보셨으니까 여기는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 예. 안 해요. 예. 왜 말 안 듣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안 되잖아요, 아이가.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막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 예.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내 감정부터 조절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거 정말 어려운데. 어렵죠. 예, 근데 굉장히 쉽지 중요해요. 않아요. 해야 돼요. 예. 매일매일 제가 알려주는 이 5가지를 냉장고에 여기 벽에다가 붙여놓으면서 매일 자기 자신하고. 원장님 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근데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부모로서는.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그쵸. 급급하다 보니까. 빡빡하니까 사는 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째까지 했죠. 네, 자, 세 이제 번째. 세 번째는 번째.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도록 애정을 수시로 표현해줘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랑해. 정말 너가 이렇게 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너가 우리 아들이 돼서 우리 딸이 돼서 아빠는 너무 든든하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수시로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고 이렇게 피드백을 줘야 돼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제가 느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는 또 이래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니까요. 사랑하죠. 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막 이렇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빡빡빡 이렇게. 왜?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도록 해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느끼는 데까지 그 지점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정 사랑받고 표현을 많이 있구나. 하고. 예. 예, 선생님 이제 네 번째 알려주시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칭찬을 하고. 칭찬. 예, 칭찬은 기본이에요.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칭찬을 하고 이게 또 중요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다. 진짜 어렵다, 비교하지 이거. 남의 아이하고 우리 얼마나 비교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엄친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 옆집 아이는 이번에 성적이 90점 맞았대더라. 난 너는 걔를 뭐하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요.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이거는 예.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면 열등의식이 생기죠? 그렇죠.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 괜찮은 아이야 이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난 비교를 지는 아이야 이러면 어떡해. 그런데 이 비교를 부모가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는 줄 알아요? 꼭 잘된 아이하고 비교해. 그러니까요. 항상. 그러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 당당하게 살아라? 말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예. 되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5번째는 부모의 행동으로 배우게 하는 부모가 되라. 그러니까 네. 부모가 먼저 옳은 거를 실천을 하고 네. 모범이 보여야 돼요. 모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도 걱정돼요. 어떡하죠? 우리 아이 이렇게 나중에 다문화 가정 자녀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서 편견이 있거나 이럴까봐 걱정돼요. 이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은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조금 당당하게 대응하고 엄마가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라 이거죠.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어머님도 하나씩 자기하고의 도전과 이렇게 싸우게 돼요. 예. 이 어머님도 사실 우려감이 좀 있으신 어머니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예. 사연 보자마자. 사연으로 느꼈을 때. 예. 거침없는 엄마의 모습을 이제 본인도 하나씩 하면서 아이하고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이제 5번째 알려주세요. 네, 5번째가 그거예요. 시키기보다는 행동으로. 부모의 행동으로 배우게 해라. 이거죠. 저는 그 비교라는 측면이 가장 와닿는 게 물론 이제 부모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경쟁의식을 줘서 너도 열심히 해라라는 것 같은데 네. 조금은 그래도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으면서 해야죠. 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걸 믿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옆집 아이는 90점을 맞아도 얘가 50점을 맞았어. 어제는 40점 맞았는데 오늘 50점 맞았네. 너는 할 수 있어. 너도 이거 봐. 90점까지 갈 수 있어. 그렇게. 어. 하나씩. 근데 비교를 꼭 90점이 둘 필요는 없어요. 그쵸. 넌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질 수 있어. 지금 네. 50점이지 내일은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70점도 맞을 수 있고 80점도 맞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나아지면 끊임없는 긍정의 피드백 주는 거죠. 예.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비교가 그거 같아요. 나는 문과인데 네. 나는 상경대학교나 법대 가고 싶은데 법대가 없어졌지만 변호사 네. 하고 싶은데 의대 간 친구 자꾸 얘기하면서 맞아. 못 가잖아요. 네. 할 수 없는 거를 비교를 맞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의 달란트를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달라요. 예. A라는 애는 욕을 잘할 수 있고 B라는 애는 또 족을 잘할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갖다가 딱 여기에 적용을 하면 아이는 자꾸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잘하는 것, 칭찬해 줄 거, 요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엄마 스리랑카 엄마잖아요. 그 5가지의 이제 좋은 엄마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아이의 자존심 상태가 계속 자존감이? 예.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아이의 입장에 서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해하는 감정들을 이제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자녀들의 이제 부모가 옳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했을 때 아이들이 네. 갖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 감정 표현을 또 못해요. 아, 왜냐하면 수치심. 소극적이구나. 소극적이야. 예. 그런데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 소심하고. 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아까 이제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아이는 만약에 주변에서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좀 놀리는 어떤 단어를 만약에 쓸 수 있어요. 네. 너는 왜 한국말을 그렇게 못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예. 건강한 아이는 나는 좀 외국에서 왔으니까? 나는 그 대신 2개의 언어를 쓸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긍정적으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좀 자존감이 낮은 애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그렇게 했을 때 확 기가 팍 주는 거예요. 난 왜 못하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애들이 나를 놀리네. 나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이제 곧바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은 사연들 보면서 네. 알아챈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이제 엄마의 나라 또 이제 아빠의 나라가 다를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엄마 나라는 스리랑카다 계속 이렇게 심어줘야 되고 엄마 나라는 스리랑카, 아빠 나라는 한국, 너는 스리랑카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스리랑카 말도 심어주고 한국말도 심어주고 맞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스리랑카에 관한 내용들이 정보, 뭐 사진 등등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문화 교육을 제대로 하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엄마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 아이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스리랑카 엄마를 가지고 있다. 나는 반이 스리랑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자존감 문제도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또 있어요. 뭐요? 아빠의 태도예요. 아빠의 태도요? 그럼요. 예. 왜냐면 엄마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냐면 집안에서 예를 들면 아빠가 엄마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도 애들이 자라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스리랑카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도 좀 하면서 그렇죠.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 엄마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아빠가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그럼요. 메시지를 심어주는 그러면서도 오히려 21세기 통합의 시대에 양쪽의 언어를 쓰고 양쪽의 문화를 안다라는 거는 너한테는 굉장한 장점이다. 사실 언어 2개 하면 먹고 사는데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예요. 근데 언어뿐만이 아니죠. 문화를 익힐 수 그럼요.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만한 장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긍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밖에 나가서도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이게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존감이라는 측면이에요. 정말 왜냐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난 스리랑카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가 스리랑카 사람이니까 난 당연히 이렇게 생겼지. 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과 다른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약간 자신 있게 주입식으로 계속 넣어줘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독립성? 독립심? 뭐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독립심이 우리가 이제 크게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2가지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 예. 이게 바로 독립심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의존적인 사람. 의존적인. 자꾸 누군가한테 자꾸 기대고 뭐 이제 이러면서 예. 눈치 보고 아까 눈치 보게 되고 기대고 자기 표현을 못 하고 그게 이제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독립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끔 이거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아이의 감정 하나하나를 같이 호흡하면서 자존감을 높게 해주면서 너는 이 정도로 소중하고 너의 강점은 이거야. 너의 장점은 이거야. 너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이거는 절대 우리가 열등한 게 아니야. 그렇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심어주면 당연히 자존감도 높아질 뿐더러 독립심도 키워지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독립심 자기 필요하네요. 주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독립적이잖아요. 아비가일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예. 적응력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렸을 때도 솔직히 저도 이제 다문화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원래 우리 부모님이 남미 사람이 아니라 원래 파라과이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의 한 명이에요. 근데 부모의 그래서 이제 태도가 어떠셨어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은 양육. 어렸을 태도. 때부터 이제 자신감 심어주고 이거 봐요. 항상 너는 어디서 왔다, 어디서 이거 왔다. 봐. 너의 뿌리는 어디다. 근데 너는 지금 파라과이에 살고 있으니까 너는 파라과이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피는 어디 피다, 뭐 유럽 피다, 남미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예. 나의 뿌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왔고 또 이제 학교 다녔을 때도 뭐 여러 나라 다니는 친구들도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피부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문제 있었던 적은 이런 없었던 것들을 좀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실내로 들어보면 독립심을 키우는데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사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까 이제 자아 정체성이잖아요. 그쵸. 아이덴티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하고 혼란을 주면 안 되고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 너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지금 부모님이 굉장히 잘 해주셨으니까 독립적으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도 당당하게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사실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면서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의존적인 사람은 가짜 자기가 발달이 돼요. 진짜 자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를 숨겨야 되고 눈치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사실은 벌써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언제나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립심과 동립심을 좀 키워주는 게,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애가 지금 두 돌이라 그랬죠. 예. 생후 24개월이 지나면 혼자서 먹거나 신발을 신으려고 하거나 막 이제 그 옷도 입어보려고 하고 말썽을 예. 피는 시기예요, 지금. 그쵸, 다 끄집어내놓고. 맞아요. 예. 근데 이럴 때마다 안 돼! 찌찌! 막 이러면서 너무 부정적인 언어만 막 쓰면서 너는 못해! 엄마가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이 독립심 자꾸 이게 절제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구나.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그게 길러지면 이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도와주기 전에는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아이가 혼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하려고 하고 내가 할 거야 막 뗐으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죠. 지금 이 시기는. 지금 시기가 딱 네. 24개월 정도니까 많이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유캔도 기술을 많이 해주면 된다. 그것도 해주고 눈 마주쳐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되죠. 어렵지 않네요, 사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엄마,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뭔가 막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도와주고. 네. 하나씩 이제 하나씩. 네, 근데 한국 엄마들도 아기들 키우는 거 이제 어려워하지만 외국인 엄마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나 기관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 우리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요. 지역마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가 이제 다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또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든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마다 이제 다 조금씩은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 사업도 있고 네트워크 형성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데 크게는 뭐냐면 이런 어떤 가족 상담이라든지 자녀 상담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게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자신감도 또 생겨요. 엄마 입장에서. 와,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원장님의 이야기는 향후에 아이가 정말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쏙쏙 나들이 정보 함께 보고 다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